좋아요. 지수함수는 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특히 부등식에서는 증가냐 감소냐 그걸 따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로그니까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은 로그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로그를 보자마자 이거는 꼭 메모를 해 두시고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겠어요. 로그가 등장하면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은 항상 먼저 점검을 합니다. 이거 먼저 한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정리를 해 갑시다. 밑 조건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밑 조건을 만족하는 로그인데 로그 A의 X가 B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도 모양 자체가 지금 미지수 있고 등호가 있어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로그의 모양을 띠고 있어서 로그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어때? 로그 정의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x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 정의는 뭐였냐면 밑을 몇 제곱하면 건너가서 몇 제곱하면 진수가 되는데 이거였어요. 그래서 로그 정의에 따라 x는 a의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b라는 것을 지금 왼쪽에 있는 로그 및 a에 맞춰서 로그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라는 거는 로그 A를 썼을 때 그 A를 한 번 더 써서 지수를 올려놓으면 돼요. 맞지? 그럼 로그 성질에 따라 B가 로그 앞으로 곱해주고 로그 A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X가 A의 B제곱이 돼야 되는구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로그 정의로 풀어내는 방정식은 거의 이제 보기 힘들 거예요. 워낙에 기본이라서. 그러면 앞으로는 로그 방정식 풀 때는 밑을 통일시키는 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을 같게 만들었을 때 진수가 같다.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괜찮지?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밑을 A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x1 진수니까 0보다 커야 하고 x2도 또 진수니까 0보다 커야 해. 이것부터 점검하고 시작을 하세요. 알겠죠? 물론 여기서 끝에 보면 x1이 양수다, x2가 양수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놨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 말 없다 하더라도 진수 조건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합시다. 알겠죠? 자, 이런 상황이면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요. 그래서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정식 풀이는 예제로 한번 쭉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도 지수 방정식 흐름과 똑같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요거 밑줄 칠게. 먼저 주어진 방정식에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직접적으로 막 달려들기 전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은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다음 이제 보라는 얘기인데 봐보세요. 1번. 밑을 A로 하는 로그 fx는 B더라 이랬을 때 fx를 막 달려들어서 풀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라고?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1번 맨 끝에 보면 fx가 0보다 크고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게 대부분 안 주거든. 문제에서는 안 주면 우리가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도록 x의 범위가 한정이 돼야 돼. 알겠죠? 그게 하나의 이제 해가 되겠죠. 그래서 B더라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푼다고요? 로그 정의에 따라 fx는 a의 b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밑을 갖게 해서 푼다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점검할게. 진수에 들어가는 fx 0보다 커야 되고 gx 0보다 커야 되고 계속입니다. 그래서 fx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가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괜찮지? 그럼 x가 쭉쭉쭉 예를 들어서 뭐 x가 2개, 3개 이렇게 나왔는데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만 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따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치환한다인데 지금은 로그 2의 x를 치환해 볼래요. 그럼 이때도 진수인 여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 점검은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t로 치환하겠대. 그러면 일단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t는 로그 a의 x 요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를 뭘로 쳐다보면 돼요? x와 t의 로그 함수 관계라고 쳐다보면 되겠어요. 괜찮지? 그냥 y를 t로 바꿨을 뿐이야. 하면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정의역의 범위는 진수가 0보다 크다 해서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진수가 0이 되는 x는 0이 점근선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는 로그 함수가 되는 거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함수 값들을 지금 표현하면 뭐 이 값이든 이 값이든 이 값이든 이 값이든 또는 이 값이든 이 값이든 이 값이든 이 값이든 함수 값들을 t로 보고 있어요. 괜찮지? 그럼 0보다 큰 x를 쭉 넣으면 엄청 작은 숫자부터 엄청 큰 숫자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t는 한정된 범위가 없이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t로 치환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수 함수를 치환할 때랑 조금 달라, 그지? 복습 삼아 지수 함수 예를 들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따라다녔었죠. 그죠? 지수 함수를 그려보면 x축보다 위쪽으로만 그려졌으니까. 근데 지금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엄청 작은 숫자부터 엄청 큰 숫자까지 다 그려져요. 그래서 모든 실수 값들이 t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와 얘는 치환하더라도 걱정 없이 다 열어놓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푸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진수가 같을 때, 그럼 볼게요, 그냥 형태를. 밑을 a로 하는 로그 값과 밑을 b로 하는 로그 값이 지금 a, b가 일반적으로 다른 문자니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fx라는 진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 밑을 맞춰가지고 진수가 같다라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밑은 일반적으로 다르고 진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치? 일단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확인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fx가 0보다 크다. 이건 진수 조건이니까 확인하고 나서 첫 번째, 밑이 다르더라도 진수에 집어넣는 게 뭐면? 1이면 로그 값은 항상 0이지. 그래서 1, 1 같은 걸 집어넣으면 0, 0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수에 1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fx가 여기 있는 1 가능하다. 괜찮지? 아니라고 하면 뭐가 같아야 돼요? 넣는 진수가 같은 fx니까 밑이 같아야 돼. 그럼 밑이 ab니까 ab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 함수도 볼 때는요. 밑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밑이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밑이 같으면 되게 수월하게 가는 거고요. 다르면 통일시켜 보려고 하고 통일시킬 수 없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예제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예제 문제를 많이 풀어볼게. 자,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로그에 적용되어 있는 진수가 0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크다. 기본 세팅부터 해놓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데 동시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요. 즉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야. 그런데 이미 x는 0보다 크다가 돼 있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주어진 방정식의 x의 기본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0보다 크면 마이너스 12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2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풀어 제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거 풀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방정식 보죠. 좌변은 로그 2x의 앞에 2를 곱해놨어요. 로그의 밑이 2야. 괜찮네. 우변은 또 밑이 2인데 진수가 x 플러스 10이야.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은 난데없다, 그지? 그래서 밑을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부터 해결하자고요. 플러스 1은 조금 전에 했지만 밑을 2에다가 맞출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로그 2 쓰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밑을 한 번 더 쓰고 여기 있는 숫자를 지수에 올려놓으면 로그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1 내려고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그래서 밑을 이렇게 맞췄어요. 어때? 그러면 우변은 밑이 같은 로그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이거 합으로 표현되니까 진수의 곱으로 축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변을 한 번 더 적어보면 따로 한번 적을게요. 이 로그 2x 로그 2x 좌변이었고요. 우변은 로그 2에 자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었으니까 진수끼리 곱할 거예요. 뒤에는 2고 앞은 x 플러스 12죠. 그래서 2배의 x 플러스 12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밑은 맞추긴 했는데 좌변을 보니까 로그가 B가 곱해져 있거든.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하려면 얘도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얘는 어디로 보낼 수 있어? 여기 지수로 올려낼 수 있죠. 왜냐하면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곱할 수도 있으니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제곱이 되겠다. 그렇다면 밑이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x제곱은 2배의 x 플러스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좌변을 이항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4가 는 0을 만족하는 6, 4, 마풀 그래서 x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쵸? 해서 처음에 진수 조건을 알아놓지 못하면 이게 두 개가 다 모두 해다라고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돼, 안 돼? 안 되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해가 누구밖에 없냐면 6밖에 없는 거야. 특히나 뭐 해를 적으세요라고 하면 뭐 이렇게 두 개를 적으면 부분 점수가 깎이겠지, 그지? 그런데 객관식에서 해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라고 했을 때 두 개요를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진수 조건 간과하고 풀다 보면 그럼 명확하게 틀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 넘어가 볼게요. 1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에 풀이, 이거는 뭐 공식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1번. 밑을 2로 하는 x고 밑을 2로 하는 x고 또 다 밑이 2네, 그지? 통일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해결하기 전에 먼저 뭐 하자고요? 진수 조건 확인하기야. 그치? 그래서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죠. 요거부터 확인하셔야 돼. 그럼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뭐라고 나와? 0보다 크다? 여기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1보다 크다가 기본 범위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x는 1보다 크다가 전제가 돼요. 이러고 나서 이제 방정식 풀이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되게 편하죠? 밑을 낮춰놨으니까. 그래서 좌변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할 거야. x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할 거고요. 우변은 로그 2에다가 6이구나. 이렇게 비교하면 와 어때요? 밑이 같은 로그를 맞춰놨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지. 따라서 전개할게요. x제곱 빼기 x는 6 할 건데요. 6 이항에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할 거야. 음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x는 3이거나 이거 마이너스 2이거나 그런데 진수 조건에 따라 누구밖에 3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진수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진수의 미지수 x가 들어있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밑 부분에 x가 들어있으면 밑 조건도 확인을 하셔야 돼. 알겠지?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짜잔.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다, 그치? 1번이랑 내용이 똑같고 여기서 먼저 할 거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크다가 기본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밑을 봤더니 다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좌변은 로그 2의 진수 곱은 우변 해서 또 진수 비교.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볼게요. 밑이 이제 다릅니다.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밑 통일을 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나 여기서 x의 범위는 그렇지. 3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3보다 크다.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3보다 크다라는 거를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비교해? 안 되지. 밑이 다르니까 밑을 통일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우변의 밑 4는 좌변의 밑 2와 2의 제곱 관계지, 그지? 그래서 2의 제곱이면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죠? 밑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모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로그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2분의 1 전체를 x-1이라는 지수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2분의 1 제곱이라는 제곱근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다 항씩 다루는 게 편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2를 곱하면 2배의 로그 2 x 빼기 3은 로그 2 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아까처럼 여기 있는 2라는 녀석은 어디로 또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지. 진수끼리 같다. 마무리하면 x 빼기 3의 제곱과 x 빼기 2이 같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쭉 풀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랑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 해 두 개가 될 거냐? 뭘 비교해야 돼? 처음에 뽑아놨던 진수의 범위 요거 x가 3보다 큰지 그거를 만족하는 x만 가능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진수 조건은 꼭 필요하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자,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듭 반복되는 거 치환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수가 0보다 크다. 괜찮지? 그럼 여기서도 진수는 x 세제곱이에요. x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자, 그런데 세제곱은 홀수 제곱이라서 x가 양수면 세제곱도 양수고 x가 음수면 세제곱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x의 부호를 따라가게 돼 있다. 맞지? 그러니까 앞서서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세제곱도 0보다 큰 거는 만족하죠. 그래서 이때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전제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을 5로 하는 x 이 녀석을 이제 t로 치환하게 되면 뒤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진수가 x 세제곱이니까 지수 3을 앞으로 끄집어내리면 되지, 그지?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t의 범위는 다양한 왜?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할 거거든. 근데 로그 5의 x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0보다 크다만 되니? 다시 해볼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로그 5의 x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x는 0, 진수가 0 되는 점근선이야. 그리고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밑이 5라서 증가함수로 그려져요. 이때 나오는 y 값이 0보다 큰 것만 나오니? 아니지.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은 값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0보다 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다라고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했던 거야. t는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x의 범위가 주어지면 t도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요. 근데 지금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t도 모든 t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t를 이제 인수분해 된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t 빼기 1, t 빼기 2. 그래서 t는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끝이니? 아니요. 우리는 x를 찾아야 되니까 돌려줘야겠어요. 그래서 로그 5의 x, 로그 5의 x가 1일 때거나 로그 5의 x가 2일 때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x를 찾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의 x가 1이 되려면 x는 5, 그 다음에 2가 되려면 x는 5의 제곱인 25. 이렇게 두 개가 0보다 크니까 둘 다 해가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와, 드디어 미츠에도 미지수가 들어갔네요. 하면 먼저 여기 있는 진수는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조건은 어떻게 됐었죠? 밑조건은 0보다 크고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 요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은 쌤이 지금 파란색 밑줄을 치는 요 녀석이 네모로 할게요. 요 녀석이 이 방정식의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죠? 0보다만 크면 되니? 안 돼. 1도 안 되거든. 밑을 피해야 되니까. 괜찮나요?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방정식을 풀이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그 방정식을 풀려면 밑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맞출래? x에다 맞춰도 되고 3에다 맞춰도 돼요. 근데 계산하기 쉬운 게 밑이 3인 게 좋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바꿔야 돼? 로그 x의 9라는 녀석은 일단 9를 거듭 제곱으로 바꾸면 3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2는 로그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질 거고요. 이렇게. 와, 그러면 밑을 3을 가져다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되지.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뭐가 돼요? 분수, 역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로그 성질이었죠.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 2배 곱하기 로그 3의 x로 이렇게 역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식을 한번 다시 다 적어 볼게요. 주어진 식은 좌변은 로그 3의 x 같다. 첫 번째 바꾼 게 로그 3의 x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는 녀석들이 보이니까 이만큼을 t로 치환할게요. 괜찮지? 그럼 t로 치환하면 t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일단 0보다 큰 거 넣으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뭘 넣을 수 없어? 1을 넣을 수 없어.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로그 3의 1. 0. 그럼 t가 0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이렇게 t로 치환하면 t는 모든 실수 중에 0만 제외해야겠어요. 왜? 요 밑조건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할게요. t는 t분의 2 빼기 1. 자, 요거 우리 어떻게 풀었었습니까? t 곱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하면 t 제곱, 우변에 마이너스 1에 t가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t, 이항하면 플러스 t. 우변에 t 곱하면 여기 상수 2가 남는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는 마이너스 2거나 t는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t는 0만 피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둘 다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돌려줘야겠어요. 누구를?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했던 거니까 돌려주면 x를 찾게 되는 거겠죠?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시원아, 첫 번째 x는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거나 1이 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괜찮죠? 그래서 항상 진수 조건 확인하고 미치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맞추고 그 다음에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쭉 풀어고 치환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런 작업을 쭉 했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제 17번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 다룰 때도 지수 방정식 다룰 때도 선생님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모양이 바뀌면 해의 모양도 바뀌어야 돼. 그 내용이거든. 한번 볼게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큰 범위만 볼 거야.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 알파 베타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이 두 실근은 x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즉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고 x에 베타를 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0보다 큰 녀석들이니까 알파 베타도 사실 0보다 큰 녀석들이에요. 돌아와서 모양을 가만히 봤더니 어때? 로그 3분의 1 x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로그 3분의 1의 x를 치환해보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밖에 없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가능해. 모든 실수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꿔보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두 근이 아무 생각 없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알파 베타는 x라는 값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바꿔놓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두 근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기 x 자리에 알파 넣어서 가져오고 베타 넣어서 가져와야 되겠지, 그지? x 값에다가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은 로그 3분의 1의 알파라는 녀석과 로그 3분의 1의 베타라는 녀석이에요. 해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가 이렇게 t로 바꾼 2차 방정식과 그 두 근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 두 근을 어떻게 해야 되니?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해야겠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이따가 쓸게요. 두 근의 합은 로그 3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진수끼리 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해서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그거면 그렇게 푼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야. x가 근인지 뭐 t가 근인지 뭔지 모르고 막 풀겠다는 얘기야. 안 알았지? 그래서 모양이 바뀌면 근의 모양도 바뀌어야 돼. 해서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 진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니까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할 수 있겠지?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지수에 로그가 있더라. 자, 보면은 좀 간단하게 생긴 것 같은데 좌변을 보니까 밑을 x로 하고 지수를 봤더니 또 로그 x로 또 정의돼 있어. x가 또 있어. 그 다음에 우변은 8x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x를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겠니? 엄청 어렵겠지, 그지? 계산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하지만 풀기 직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수 조건은 놓치지 말자. 이런 것들. 0보다 큰 녀석만 넣을 거야. 괜찮지?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미지수 x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밑에도 있지만 지수에도 들어있어요. 저거 끄집어 내려야 뭔가 지지고 볶고를 할 수 있거든? 끄집어 내리는 방법은 로그를 취하는 거야. 등식이니까 양변을 취하면 되겠죠? 그런데 밑을 얼마로 하는 로그를 취할래? 저기 있잖아, 그치? 저게 힌트야.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써볼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x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고 같더라. 같은 식에다가 같은 로그를 취했으니까 같겠죠. 2의 8x제곱 이렇게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한 거야. 자, 밑 2는 어디서 보고 찾아왔어요? 여기 문제에 있는 저 로그를 보고 적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어때?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지. 이게 뭔데?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x제곱이 아니라 로그 2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면 로그 2의 x 전체의 제곱은 이게 좌변이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우변은 암산을 조금 해볼까요? 진수가 8 곱하기 x제곱이지. 일단 요거 쪼갤 거야. 어떻게?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그럼 로그 2의 8은 얼마죠? 3. 그 다음에 로그 2의 x제곱에서 2를 또 로그 앞으로 꺼낼 것이. 이거 그려지나요? 식이?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졸려서 그러지 너. 잠깐 당황했어 지금. 써줄게.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x제곱으로 이제 로그의 합으로 쪼개는데 로그 2의 8은 3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린다. 이거였어. 그래서 2배의 로그 2의 x.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로그 2의 x라는 녀석을 이제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큰 거 넣을 거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군요. 그래서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면 좌변은 t제곱 3 플러스 2t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자, 인수분해 t 빼기 3, t 플러스 1.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t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돌려줘야겠지, 그지? 다 왔다. 그러면 첫 번째 로그 2의 x가 t였는데 그게 3이 되는 x 값은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지수에 뭔가 미지수가 막 들어차 있으면 이거를 끄집어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로그를 적용하는 거예요. 맞지?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특징들을 잘 봐봐. 왼쪽을 좌변을 보면 밑을 2로 하는 지수에 로그의 x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곱해지는 걸 봤더니 x에 이거 좀 모양이 이상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변을 봤더니 6 곱하기 앞에 썼던 2의 거듭제곱 또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고 서로 다른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있는 녀석도 사실은 같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역시나 로그를 쭉 정의했을 때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뭐라고? 0보다 커야 한다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곱해져 있는 녀석도 지수를 보면 로그 5이 2라서 저거 무리수거든? 무리수야, 그지? 무리수는 실수 범위니까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려면 그 밑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와 이거 진수 조건에서 이미 보장되던 녀석이었어. 걱정 없이 하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를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양이 같은 거를 찾고 있었는데 얘만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로그 성질이 어떤 게 있었냐면 A에 로그 B의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와 C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와 숫자 2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2의 로그 5의 X로 바뀌겠습니다. 어때? 이러고 보니까 모양이 다 똑같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저 녀석을 한 단계만 생각할게. 저 녀석을 T로 치환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T로 치환하자.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t를 뭘로 볼 거냐면 2의 로그 5의 x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치환했을 때 범위를 꼭 이제 체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잘 봐. 로그 5의 x라는 이만큼 덩어리는 뭐보다 커요? 아니, 뭐보다 커요? 안 되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는 모든 실수가 가능. 그런데 2의 거듭 제곱으로 올려놓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2의 x제곱 같은 거. 그러면 지수를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때 2의 거듭 제곱은 밑이 2인 지수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으로 그려지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그 5의 x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2의 거듭 제곱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양수든 0이든 음수든 2의 거듭 제곱은 항상 0보다 큰 녀석이야. 맞지? 그래서 결론은 이 t라는 값은 0보다 큰 녀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 2번은 왼쪽에 있는 거 t 치환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은 모양이었으니까 t 제곱 은 우변 6t 빼기 8. 그래서 정리 좌변으로 t제곱 빼기 6t 더하기 8은 0. 4 곱하기 2 마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t는 2거나 4거나 이렇게 되겠죠. 돌려줘야겠다, 그치? 근데 t가 뭐였냐면 2의 거듭제곱 저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2의 로그 5의 x가 첫 번째 2가 되는 걸 먼저 찾아보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지수가 얼마여야 돼? 이만큼이 1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x에 얼마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해는 5 이렇게 하나 냈고요. 두 번째, 또 t가 4일 때를 봅시다. 2의 로그 5의 x 제곱은 이게 이제 4가 됐대요.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2가 돼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5의 제곱은 25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x는 25. 이렇게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럼 둘 다 진수 조건 만족하나요? 네, 0보다 크다 만족하잖아. 그래서 다 된다. 이렇게 주시면 넘어가 보죠. 유형들이 좀 많아요. 근데 풀이 과정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9번 보죠. 연립방정식 이렇게 되는데요. 쭉 보니까 와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다. 요거도 0보다 크다. 밑에 y는 똑같으니까 0보다 크다 그대로 갈 거고요.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던 거긴 한데 요거 봐봐. 로그 a의 x제곱이야. 요거랑 2배 로그 a의 x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거 다르다 그랬지. 왜 다르다 그랬어?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그냥 이 내리긴 하거든. 근데 항상 뭔가를 확인하고 내렸단 말이야. 왜?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 얘가 0보다 크면 x는 양수 당연히 가능한데 음수도 가능해.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맞죠? 여기서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만 피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것만 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함수야. 그래프를 그려도 다르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많이 그려져. 뭔가 더 많아. 음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르다야. 내려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연립방정식 첫 번째 줄에 있는 진수가 x제곱이 있는 거 저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서는 결론이 x는 0만 피하면 돼. 이렇게 나오거든. 하지만 연립방정식이니까 밑에 거도 같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밑에 거는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0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음수도 다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에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그대로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짝수 제곱 있는 것에서 짝수를 로그 앞으로 끄집어 내릴 때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지. x가 0보다 큰 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이 구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 앞으로 내릴 거잖아, 그지? 그래서 2 로그 2의 x 요거는 그대로 쓸 거고 요거도 그대로 쓸 거고 요거 그대로 쓸 거지. 그럼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2 로그 2x에 로그 2x 로그 2x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간단한 문자로 바꿔서 계산하면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편하다, 사실은. 문자 바꿔놓자. 그래서 뭐 얘를 A로 한다 그러면 2A 더하기 얘를 B로 한다 그러면 B. 2A 더하기 B는 5. 시간 하나 됐지, 그지? 그다음 얘는 A 빼기 B는 1. 와, 그러면 A, B를 연립해서 각각 찾을 수 있겠죠? 끝이야? 아니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X가 아까 A로 뒀는데 A가 얼마냐에 따라 또 X를 찾아주면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거 연립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는 걸 미리 찾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자, 20번으로 가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중근 얘기를 하는데 쓱 보니까 로그가 있어, 그지?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수 조건부터 하세요. 짠, 이렇게. 그러면 로그 A, 요거는 밑이 없으니까 상용 로그겠죠, 그죠? 그리고 진수 A가 0보다 커야 돼. A는 0보다 크다. 이거 중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양수 중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돌아갈게요. 2차 방정식인지를 봤더니 뭐 깔끔하죠? x제곱에다가 이만큼이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만큼이 x 1차의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상수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말을 할 때 1차의 계수 b에 해당하는 게 로그 a, 상수항 c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3 이 구조라는 얘기야. 전체 구조 보이니? 제곱의 개수는 1,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로그 a, 상수항은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3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방법은 판별식이 0이다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판별식으로 접근하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판별식이 식이 뭐였죠? b제곱 빼기 4ac 였지, 그지? 그럼 b는 1차의 개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1차의 개수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a인데 그거 제곱해버리면 그냥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따라서 로그 a의 제곱, 요게 1차 개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b제곱 빼기 4ac 할 거야. 그러면 빼기 4, a는 여기서 제곱의 개수 1, c는 상수항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호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수항을 쓸 때 가능하면 괄호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처리를 하세요. 따로따로 하다가 부호가 이제 바뀌니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 밑에다 할게요. 이거는 상용 로그 a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4배의 로그 a에다가 마 4 뒤에 거 3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결과가 판별식 결과가 0이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섞여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데 어때? 또 로그 a가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치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해볼게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로그 a라는 거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로그 a를 하나의 그냥 x라는 문자로 생각해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몇 곱하기면? 6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로그 a의 플러스 6 로그 a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0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 a가 마 6이거나 또는 로그 a가 2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찾아놨듯이 진수 조건에 따라 a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는 얼마입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보면 2? No. 상용 로그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또는요, 두 번째는 a가 10의 제곱이 되겠죠. 뭐 끝입니다. 둘 다 양수 맞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100만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세요. 얘네 둘이 곱하란 얘기네. 그러면 곱하면 밑이 10으로 같은 지수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합.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보죠. 자, 로그 방정식 이제 실생활 활용부터 활용이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필수제 21번은 뭐 흐름 따라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랑 아래쪽에 153번 하나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대신 어느 문자에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지만 매치를 잘 시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란 말이야.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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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봐봐. 연령을 A라고 가정한대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다 넣을 거야. 길이를 L이라고 한대요. L은 어디 있니?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지면 거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가볼게요. 이 물고기 연령이 1.7세래. 연령은 A였잖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자. 1.7은 마이너스 2배의 로그 K에 1 빼기 30분의 1까지 왔어요. 그때 길이가 10이래. 우와, 길이 10.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빼기 0.3. 요거 만족한대요. 이거부터 처리하면 되겠네. 자,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미지수는 K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풀어야 되거든. 자, 그럼 넘어가 보자. 마이너스 0.3은 2하면 플러스 0.3이니까 좌변이 2가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2배의 로그 값이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가 남아있는 로그 밑을 K로 하고 자 진수도 계산을 해버립시다. 30분의 10은 3분의 1이고요.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겠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야. 와, 다 왔다.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밑 K를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 제곱을 하면 얘가 3분의 2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K는 얼마니? K는 역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왜냐면 K의 마이너스 1제곱이 K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그 역수를 구하면 2분의 3. 와우, 밑을 찾았어요. 됐다, 그지? 자, 그러면 돌아가자. K를 찾으라고 첫 번째 단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값을 구해보자고요. 연령이 3.7세일 때 길이래. 그러면 식을 또 똑같이 가보면 되겠죠? 3.7세일 때 A를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2배의 로그 밑을 K라고 했는데 K가 아까 2분의 3이었거든. 그리고 1 빼기 아까 30분의 길이를 L 그대로 둘게요.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뒤에가 뭐였지? 빼기 0.3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미지수 뭐밖에 없어? L 길이밖에 없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0.3 넘어가면 3.7을 더하니까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6을 2분의 3으로 하고 1 빼기 3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러면 밑을 2분의 3으로 했으니까요. 2분의 3에 마이너스 2제곱이 1 빼기 30분의 1이 되더라. 2분의 3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제곱 바로 적용해보죠. 마이너스 적용하면 역수 3분의 2가 될 거고요. 제곱하면 9분의 4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음. 자, 그래서 마이너스 30분의 1을 우변으로 넘기고 9분의 4를 좌변으로 넘기면 9분의 5가 3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다 왔네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30을 곱하면 L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3분의 50 이렇게 나오면 괜찮죠? 그래서 흐름을 쭉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방정식 풀기 전에 진수 조건 있으면 무조건 확인.
진수 나올 때, 밑에서 있을 때 확인.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쭉 풀 거고, 기본적으로 밑을 맞춰서 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이 다르면 밑을 통일하고, 반복되는 거였으면 치환하고, 방정식 풀 때는 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수에 복잡한 x가 또 들어가 있을 때는 얘를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요거였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방정식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으로 가볼 텐데 부등식은 워낙에 개념 자체는 크게 없어요. 지수함수에서 다뤘던 그 개념 그대로 갈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를 따져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모만 잠깐 하고 갈게요. 부등식 꼴인데 식이 로그의 형태를 띠면 로그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로그 함수 기본 함수가 증가한다, 증가함수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죠?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증가하는 함수는 다 만족하는 거야. 뭘? 큰 걸 넣으면 커진다라는 거. 큰 게 큰 거다.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그치?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면 이거는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모든 감소함수들은 x값을 큰 걸 넣을수록 자꾸 y값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큰 걸 넣으면 자꾸 작아져.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알겠죠? 네, 반대로 바뀐다. 이것만 잘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하긴 할 건데 증가 감소인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문제 풀러 바로 가볼게요. 아래쪽으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로그의 부등식을 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은 항상 먼저 해결을 하세요. 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뭐 치환한다 이런 것들은 다 증가 감소를 결정하면 되니까 넘어가서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19페이지로 가봅시다. 짜잔. 로그가 보이니까 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덩어리는 x가 1보다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일단은 잘 바꿀게요. 일단은 x가 1보다 커야 돼를 전제합니다. 그런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밑을 쳐다보는데 와 좌변에 밑이 2로 다 똑같아요. 그럼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이니까 로그 2에 곱해놔요. x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고 1이라는 거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밑을 맞추자고 했으니까 로그 2에 2라고 쓰면 되겠죠. 2의 1제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어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요 놈이랑 요 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합니다. 증가 감소? 증가. 왜냐하면 밑이 2라서 1보다 커서 증가면 부동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1이 2 이하야. 이렇게까지 풀어왔어요. 이제 x에 대한 2차 부등식만 풀어 제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전개할게요. x제곱 빼기 x 넘어와 마이너스 2, 0 이하.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 이하. 이거는 어떻게 푼다고요? 사이값으로 푼다. 얼마?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값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 이하다. 그래서 얘가 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전제로 둔 요 녀석, 우리 진수 조건으로부터 가져온 녀석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진수 조건으로 알아낸 얘는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동시에 성립하는 걸 찾아야 돼. 맞지? 따라서 누구가 되는 거예요? 1보다 크고 2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이거는 잘 와닿지 않으면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진수 조건을 확인하라는 의미였어요. 자, 두 번째, 짜잔. 이렇게 됩니다. 진수 조건은 4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모두 만족하는 거는 4보다 커야 돼. 이거였어요. 그 다음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어때? 로그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비교는 못해. 그러면 쟤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보내면 돼? 지수로 보내면 되겠지. 따라서 적어볼게. x 빼기 4의 지수 올리고 우변은 x 빼기 2인데
로그를 보니 밑이 2분의 1이라서 감소함수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괜찮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마이너스 9x 상수항 16, 18 0보다 작다. 3 곱하기 6 마마 역시나 x 빼기 3과 x 빼기 6의 0보다 작다 사이값으로 풀면 되니까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제로 하고 있는 x가 4보다 크다면서 3과 6 사이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해야겠지. 패턴이 거의 똑같죠, 그죠? 진수 조건 확인하고 모양 바꾸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하고 부등호 방향 결정하고 풀어준다. 마지막에 진수 조건까지 반영해서 해를 찾는다.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진수 조건이죠. 뭡니까? 정은아, 뭐야? 그렇지. 3보다 크고 1보다 크려면 3보다 크다가 이제 전제가 되고 시작을 합니다. 괜찮죠? 밑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유 달라요. 이제 바꿔야겠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빨리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봐. 4를 2의 거듭 제곱으로 하면 2의 제곱이 될 건데 여기를 2로 고치면 로그 앞으로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 여기로 가겠지. 그런데 요거를 어디로? 지수로 올리기까지 가능하겠죠. 이거를 열심히 다 쓴다기보다는 익숙해졌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골에다가 박아 넣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증가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괜찮지? 그럼 정계수 비교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x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7x 상수항 9 넘어와서 10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되겠군. 점점 작아진다,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2 마니까 또 작거나 같대 사이가 그러면 5 곱하기 2 마마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그러면 해는 2, 5 사이가 2 이상 5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해는 2 이상 5 이하. 결론은 이게 답이야? 아니지. 저거 반영해서 3보다 크고 5 이하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로 진수 조건 주의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필수예제 23번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부등식을 푸세요. 뭐 간단한데 가만히 봤더니 제가 밑을 2로 하는 로그에 집어넣는 자리에 이만큼 몽땅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 이만큼 몽땅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을 봤더니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에 또 진수에 그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진수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나요? 진수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안쪽부터 해석을 하면 x는 0보다 커야 돼. 해결됐죠? 바깥으로 나와서 밑을 2로 하는 로그의 진수는 로그 2분의 1의 x였거든. 이것도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게 둘 다 진수 조건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파란색으로 쓴 거는 x의 범위니까 오케이 끝났어 쟤는 써먹으면 되는데 밑은 아직도 로그 x에 대한 범위잖아 그지? 이거를 뭘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x의 범위로 바꿀 필요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x를 찾아와 볼게요. 증가 감소? 감소지 그지?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여기 그래프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려놓으세요. 자, 먼저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커야 돼요. 오른쪽만 그릴 거야. 그리고 진수가 0이 되는 x는 0,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요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를 그려놓을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그 함수 값을, 즉 로그 2분의 1의 x 함수 값을
0보다 큰 것만 봐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0이 될 때가 여기가 얼마냐면 1일 때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가 나야겠죠? 0과 같은 건 안 돼.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죠. 함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치는 범위가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두 번째 진수가 양수를 만족하는 범위가 돼요. 조금 복잡하지, 그치? 괜찮아요? 그냥 x의 범위로 나온 게 아니라 함수의 값의 형태로 나와서 함수를 그려가지고 함수 값이 0보다 큰 걸 먼저 찾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왼쪽에 있는 원점 0 지나가니? 넘어가니? 안 넘어가죠. 왜? 점근은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가 나오는 x의 범위를 적어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요걸 만족한 x의 범위는 0보다는 오른쪽으로 가고 1보다는 왼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런 x 값들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래서 함수 값으로 0보다 크다라고 범위가 주어졌는 걸 우리가 x의 범위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론 둘 다 만족해야 되지, 그치? 진수 조건 다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이거도 만족하고 이거도 만족하려면 밑에 게 더 엄격한 조건이 되겠네. 맞죠? 0보다 큰 건 전부인데 얘는 1 직전까지만 가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주어진 진수 조건은 이 녀석이야. 0과 1 사이다. 여기 안에서만 x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풀어줄 겁니다. 와, 이제 부등식 풀어야 돼. 진수 조건을 열심히 확인했어요.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아. 바깥에서부터 밑을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가봅시다. 준비됐죠? 자, 로그 2의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을 그냥 쌤이 네모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수를. 작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1을 뭘로 바꾸면 돼요? 로그 2의 2로 바꾸면 되지. 그럼 당장 네모랑 2를 비교해요. 증가 감소? 증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모가 2보다 작다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네모가 누구였어? 안에 들어있는 로그 2분의 1의 x였어. 그래서 네모 로그 2분의 1의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한꺼풀 벗겨냈어요. 자, 이제 요거 해결하면 되죠. 이제 이 녀석을 밑을 2분의 1에 맞추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변형한다고요? 그대로 한번 쓰고 내가 바꿀 녀석을 지수로 올려놓으면 돼. 증가 감소? 감소, 부등호 방향 반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x 반대로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구했다, 그지? 그래서 얘가 해가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찾아놓은 0과 1 사이 중에서 요거가 겹치는 걸 찾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진수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 해결을 하면 0과 1 사이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표현될 거고요.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겠어요. 따라서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우리가 찾는 x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찾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 유형은 조금 어려워, 그치? 그래서 이거는 꼭 복습을 해 놓으세요. 자, 아래쪽 봅시다. 부등식 풀어라 라고 하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x세제곱이 진수니까 0보다 크고 여기는 x 혼자 있으니까 0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했듯이 세제곱은 홀수 차수라서 x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요. 결론은 이때의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였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양 변형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덩어리는 진수의 지수 앞으로 꺼내고 뒤에 걸 잘 봐. 저 이 끄집어 내리면 돼, 안 돼? 안 돼. 저거는 진수의 지수 2가 아니라 전체 제곱을 한 녀석이에요.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생략해서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t로 바꿔볼게요. 준비됐지? 그럼 앞에 거는 3t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t 제곱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했는데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t가 모두 실수가 가능하겠지. 뭐 제한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t 정리할게요. 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데 이때 t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볼 수 있어. 제약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가 1, 2 플러스 플러스 사이값. 그럼 는 0을 만족하는 t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값으로 튀어나올 거야. 이게 우리가 찾는 해는 아니죠. 왜?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돌려주자. 아까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 크다. t라는 녀석이 로그 3분의 1의 x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3분의 1이면 감소함수다라는 걸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거 좀 불안해. 나 감소함수 좀 해석 못하겠어. 그러면 증가함수로 바꿔놓고 시작하면 되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제곱을 로그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전부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이거를 다 마이너스 처리하면 즉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2 바꾸고 로그 3의 x 바꾸고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2라는 거는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로그 3의 9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몇 죠? 로그 3의 x 1은 로그 3의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면 3은 이제 증가함수. 밑이 3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서 9 x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진수 조건 찾아놓은 것을 맞는지 아까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크다였는데 지금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이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아까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이, 그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진수 조건 확인할 거죠?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로그 씌울 거지. 밑이 얼마짜리? 2짜리인 로그를 씌울 거야. 근데 로그 씌울 때 좀 조심해야 돼. 이건 부등호가 있잖아, 그지? 밑이 2인 로그는 증가 감소? 증가. 부등호 방향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할 때 증가함수면 방향 그대로, 감소함수면 방향을 바꾸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뭐 이거는 더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쭉쭉쭉 해서 치환해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넘어가죠. 연립부등식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로그 5의 x, 로그 5의 8. 여기서는 당연히 진수 조건 확인해야 돼. x는 0보다 크다 할 건데 바로 풀 수 있지. 밑이 같으니까. 밑이 오면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x는 8보다 크다가 바로 해결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진수 조건을 쭉 보면 0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이미 위에 연립부등식에서 위에서 8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버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그려봐야 저기 다 들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뭐 안 봐도 되겠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밑에 부등식도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쭉 봤을 때 밑이 2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잖아. 맞나요? 그리고 정리만 할게. 그래서 좌변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요. 이렇게 되겠고 아직 안 풀었으니까 부등호방에 이렇게 세워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해서 볼게. 2라는 숫자는 밑을 2로 통일시키면 로그 2의 4죠? 그러면 덧셈이니까 얘랑 4랑 곱해놓으면 되지. 따라서 로그 2의 4배의 x 플러스 5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증가 감소? 증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전개해서 x제곱 빼기 4x 방향 그대로 4x 플러스 20
뭐 여기서부터는 계속 하던 거네요. 그죠? 마이너스 20은 0 이하. 괜찮죠? 그래서 10 곱하기 2, 뭐 맞불 정도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또 사이값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2와 10 이상 이하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해가 되니? 아니요. 아까 8보다 크다가 있었어. 그지? 그럼 암산을 쭉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 이상 10 이하인데 아까 8보다 크다까지 반영을 해야 돼. 그럼 최종 해는 8보다 크고 10 이하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27번 봅시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와 너무 좋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보는데 주어진 부등식을 보니까 와 진수의 x가 들어있는데 양수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더 점검할 게 없어. 맞지? 그런데 한 가지 와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에 k가 또 진수로 들어가 있거든. 얘도 결국은 0보다 큰 녀석이 돼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냥 실수 k를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양수 k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3분의 1 x라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치환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치환하면 t를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바꿀 거야. 바꾼다 하더라도 얘는 모든 실수값들이 다 나오죠. 그죠? 지수함수랑 다르다라고 했어. 그래서 식을 바꾸면 t제곱 빼기 6t 더하기 요거를 로그 3분의 1의 k를 쓰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대문자 k라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좀 헷갈리나? 대문자 k 말고 그러면 요거를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알파로 바꿔놓을게요. 알겠죠? 알파는 지금 로그 3분의 1의 k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단데 부등식인데요. t가 로그 3분의 1의 x였거든. 아까 t의 범위는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t에서 얘가 성립하려면 자, 이 해석은 많이 하던 거지. 좌변을 t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2차 함수야. 그런데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부등식은 우리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 t를 쓰고 있으니까 t축을 그렸을 때 함수값이 0이거든? 그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도 없어. 그러면 t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아래쪽에 존재해야 돼요. 즉 2차 함수가 t축과 만나니? 안 만나. 이 말은 2차 함수가 는 0이 되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왜? 교점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뭘로 접근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실근이 없으니까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1차 계수 마이너스 6 짝수니까 4분의 d로 접근하면 되겠죠. 절반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빼기 AC 3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0보다 작아야 허근을 갖는다. 따라서 넘기고 3으로 나누면 알파가 3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왔어요. 알파가 누구였지? 밑에 로그 3분의 1의 k였죠. 그죠? 로그 3분의 1의 k. 요 녀석이 3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도 밑을 맞추면 되겠죠. 밑을 3분의 1에다가 맞추면 아까 했듯이 한번 쓰고 3을 지수로 올려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이 되겠죠. 밑 크기 어때? 감소함수. 따라서 k의 범위는 부동방의 반대로 바뀌면서 27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해야? 안 돼, 안 돼. 아까 처음에 진수 조건에 따라 k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거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죠? 그 다음 거, 요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여기 121페이지까지 아래쪽에 확인 체크 풀어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앞쪽 보면은 연습 문제도 그냥 지나왔던 것 같은데